13년 됐는데 10년간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첫 팬미팅에 내보냈는데도 불안해요. 저만 늘 물가에 내놓은 것 같고 행사를 가거나 방송을 가도 아직도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대학생 때 만났는데 그 대학생 때는 그냥 고운 소리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보자 하는 생각을 했었고 오디션도 제가 했고 제가 이제 그때 뽑았을 때 혜은이의 비가를 시켰었는데 그 썩 잘 소화를 해서 일단 이제 뽑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아이돌 시대이기는 해도 우리나라의 가요에 뿌리는 트로트니 언젠가는 이 트로트가 다시 부활하리라는 생각에서 트로트를 지정해서 트로트를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소리를 바꿔야 되니까 그 맑은 소리에서 저음부부터 이렇게 하나씩 쌓아나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저음 노래들을 많이 시켰어요. 문주란 노래나 성재희 노래 혹은 그 잘하시는 배호 노래 이런 노래들로 해서 저음을 쌓는 법을 가르쳤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이제 트로트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엔카를 시켰습니다. 엔카 중에서도 잘하시는 그 미소라 이바리 같은 가수는 미성은 아닌데 그런 저음부에서부터 고음부까지를 잘하니까 그런 노래에서부터 이제 전부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파워풀한 노래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라든가 이런 파워풀한 노래까지를 가리키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한 10여 년 됐는데 그 중간에 미스트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롯에 한번 내보내면서 그때 우리 고전을 현대화하는 것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 또 잘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봄날은 간다를 현대적인 편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법도 바꾸고 해서 그렇게 노래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 오다가 이제 고비를 맞게 되는 것이 큰 병을 앓게 됐어요. 암이 발생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이때 잘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고음이며 이 파워풀한 소리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적응을 하는 그런 창법을 또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댓글에서도 많이 해주시는 공기반 소리반 그런 화자만의 창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그러니까 가수가 롱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깨달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 최소한 2가지 3가지 목소리는 가져야 된다 하고 만드는 것이 지금 들으신 봄날을 간다나 혹은 그 황성예터나 사회찬미에서 나오는 그 저음부에서 그 거의 공기로 소리내는 그런 창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소화가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도 공부를 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 메소드 창법을 지금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를 하되 내 노래는 물론 내가 잘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남의 노래를 하게 됐을 때 그럴 때에 어떻게 불러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 것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수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오리지널 가수처럼만 부르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수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작품을 분석을 하고 이 글을 쓰게 된 이 가사의 주인공이 어떤 심정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깊이 통찰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감정이입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 것화해서 부르게 하는 그런 것을 요즘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이긴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완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완성으로 가는 하나하나의 그 어떤 과정을 갖춰서 지금 13년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화자
했던 얘기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키가 이제 175로 여자 트로트 가수로서는 아마 최장신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네가 노래를 제대로 못하고 무대에서 제대로 무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그냥 괴물이 되고 만단, 남들의 그 눈여기 혹은 웃음거리에 괴물이 되고 만다. 그러나 너는 너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살려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것을 승화시키면 거물이 될 것이다. 거물이 될 것이냐 괴물이 될 것이냐를 네가 선택을 해라 하고 이제 가르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노래를 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여자애가 몇 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견뎠어요. 10년이라는 연습 생활을 견디고 처음 이제 그때 싱글 음반을 하나 제가 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년째 되는 해에 정규 앨범을 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거치는 그 끈기를 보고 이 가수는 뭐가 돼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믿고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이 내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소개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작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수를 트레이닝을 하고 음반도 만들고 하는 일을 꽤 오래 했습니다. 아주 옛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실감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1960년대부터 이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잔일이 데뷔 때 잔일이를 픽업해서 음반사에 전속시키고 뜨거운 안녕 히트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석을 데뷔시키고, 또 뭐 이영복 어린 시절 가사 쓰고, 그 다음에 장수 뭐 이렇게 쭉 왔죠. 그리고 처음에 혜은이가 데뷔할 때 데뷔 앨범도 기획을 해서 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기반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을 하나를 가지고 가면 이것은 언젠간 꽃이 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매주 월요일에 보시고 들으시는 라이브 방송, 그것도 이제 같이 상의를 해서 선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도 서로 상의를 해서 가르쳐주고, 또 본인이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각색을 해서 또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왜 그냥 노래만 하는 꽃이 되지는 말아라 하는 얘기죠. 이 무대하고 이 객석하고 구분 없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연예인이고 그것이 가수의 본분이지, 가수는 무대 위에서만 있고 관객은 객석에만 있고 하면은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긴다 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많은 소양을 쌓아야 된다 해서 제가 팁을 주고, 그 팁에다가 나름대로 검색을 하고 공부를 해서 또 살을 붙이고 해서 원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대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또 라이브 방송하는 걸 들어보면 꽤 신통하게 말을 또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고, 저는 또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제가 60년대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음악 감상실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음악 감상실에서 팝송 디스크 자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종환 씨나 최동호 씨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라이브 카페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60년대 후반인데, 그때 이제 전문 MC가 없으니까 DJ를 하던 저 같은 사람들이 또 MC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DJ도 하고 MC도 하고 또 방송 해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떤 것이 핵심이며 뭘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 것이며 이런 것을 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크게 실수는 하지를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웬만하면 지금은 가수 하나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엔터테이너로서 모든 것을 다 경비할 수 있는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금 가수로 출발을 하지만 언젠간 지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장점이나 이런 걸 모든 걸 다 활용해서 탤런트를 할 수도 있고 연극을 할 수도 있고 무대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기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만능을 해야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다 해봤나? 네, 오케이 됐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지금 들으실 노래는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선곡을 해서 그걸 편곡을 해서 시키면서 그런 거를 생각했던 겁니다. 저 심장에 저 몸매에 맞는 곡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중들께서 참 잘 어울린다. 저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가수가 대한민국에서 그리 많지가 않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선곡을 했던 노래. 그게 바로 오늘의 화자 창법을 만든 그 노래인데 아마 본인이 나와서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화자입니다. 네, 여러분, 화자가 다시 왔어요. 제가 목소리 이렇게 하면요, 좀 목소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레드 의상을 입으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레드 의상을 입어봤고 어때요? 좀 괜찮나요? 네. 포즈 타임? 아름답습니다. 간지나십니다.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청량리 블루스 2부로 올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불타는 장미단에서 마스크를 쓰고 부르다가 살짝 벗고 열창을 했던 곡인데요. 화자 버전의 청량리 블루스. 이 곡은요 1980년대 블루즈한 곡이에요. 지금은 사라진 청량리의 그곳 묻 남성들을 위로해주던 여성들의 애환이 담긴 곡입니다. 청량리 블루스 가볼게요. 오, 청량리 블루스.